네, 이번에는 돈이 보이는 목요일의 자칭 마스코트입니다. 이주영 씨가 다음 소식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칭이든 타칭이든 마스코트이니만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마스코트가 있다면 도시에는 랜드마크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어떻게 보면은 딱 도시하면 떠오르는 그곳. 그렇다면 대구의 랜드마크는 어딜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건물이나 상징물, 조형물들이 어떤 곳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그곳을 랜드마크라고 부르죠. 랜드마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세력이나 권세를 과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유지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랜드마크라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다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러던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로는 시민사회로 돌아오게 되면서 시민들의 집단적 욕구를 예측과 실현의 차원으로 넘기려는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내 나라, 내 도시, 내 마을에 있구나 라는 차원으로 그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자긍심과 연결시키는 것들이 랜드마크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자긍심과 연결되는 곳, 여러분은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수성로? 먹을 게 많아서? 라이온즈 파크요. 팔산타워가 그런 것 같아요. 꽃축제도 하고 여름에 별빛 축제 같은 것도 하고 해서 거기 사람들 많이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엑스코, 대구에서 제일 큰 전시 박람회 이런 걸 하는 공간이라서 이게 제일 떠올라요. 한 도시를 대표하는 지형이나 건축물을 가리켜 랜드마크라고 하죠. 잘 만든 랜드마크 하나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하는데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돌아봅니다. 오늘은 대구를 상징하는 엑스포로 향해봅니다. 내가 랜드마크가 될 상인가? 벌써 외관부터 위엄을 자랑하죠. 엑스코는 진짜 와도 규모면서 뭔가 웅장하고요. 세련미도 넘치고, 근데 또 안에서는 재밌는 일이 벌어지니까 설렘을 좀 주는 곳이거든요.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기 있어요. 저 만나기로 했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촬영에 동행한 화성산업 박진필 건축팀장, 엑스코의 탄생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대구 엑스코는 대지 면적 2만 1천 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 8만 8천 제곱미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인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을 보시면 지금 푸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유리입니다. 유리고 안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그 철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 마감은 돌과 그리고 각종 흡음 패널 등 각종 마감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엑스코가 지금 지어진 지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엑스코는 지금 1997년 네. 5월에 착공해서 2000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또 항상 새 건물처럼 느껴져서 지어진 지 이렇게 오래된 줄은 몰랐죠. 외환 위기가 97년 초겨울쯤에 왔으니까 네. 착공하자마자 어려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년이 지난 건물인데도 그 세련미가 아직도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설계 당시에 네. 저희가 지금 미국 설계 회사인 레오나드 파크사와 네. 저희 한국 설계 회사인 그 한국 건축사 사무소가 공동으로 설계해서 그 당시 좀 세계적인 설계 수준이 반영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에서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대구 엑스코를 조형미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곡선 볼륨을 하고 있는 아트리움과 지붕 쪽 곡선 부위를 하고 있는 지붕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아트리움 부분은 방문객들이 엑스코에 방문했을 때 첫 인상을 주는 아주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네. 국제시설에 맞는 그 근엄함과 웅장함 네. 이런 걸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붕을 보시면 지붕의 곡선은 우리 한국 전통 건축의 곡선을 그대로 좀 도입을 했고요. 대구에 역동하는 그 비상감을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3차원 곡면 구조의 공법상 난이도가 높은 철골 구조물을 순수 지역 기업의 기술로 가까이서 해낸 보니까 건데요. 이런 말씀하시니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엑스코에 매번 들어오면서 떠오르는 게 네. 밝더라고요. 보통 실내에 들어오면 어두컴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밝아서 매번 놀라요. 디자인 요소로 보면 전체적으로 외관이 곡면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직선보다는 빛을 유입하는데 되게 유리한 디자인 요소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기능적으로 봐서는 외부 마감이 로이 복층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열은 반사하고 빛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유리를 채택해서 아주 쾌적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건축학적으로 정말. 네. 보기에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기법을 보수적인 시공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압도적인 느낌을 주긴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드러나는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최소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전 이 시공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시민 사회의 합의와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환하고 쾌적할 순 없다. 시대를 비추는 거울은 이제 시민들에게 더없이 유용한 건축물이자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기업에서 지은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 당시에 네. 어려웠을 시기인데 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대구 엑스코는 대구의 지역 건설사 7개사가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전체 공사비가 그 당시 1,50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90년대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화성산업이 민간 투자액 500억 중에 40%에 해당되는 200억을 저희가 떠맡아서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 화성산업이 이 프로젝트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엑스코가 지어졌던 게 진짜 대구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컨벤션 센터 불모지였던 대구를 마이스 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게 한 네.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역 최초로 전시 컨벤션 센터가 탄생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 컨벤션 센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서울 코엑스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전문 전시 컨벤션 센터를 개관함으로써 불모지대나 다름없었던 지역의 전시 산업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옛날 뉴스 반갑네요. 나아가 네. 섬유, 패션, 기계, 안경테 등 지역 특화 산업의 전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산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탄탄한 무역 진흥 기반을 갖춤으로써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온 엑스코는 2011년 1차 확장 공사로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장을 넓혔고요. 지난해 4월 2차 확장 동관 조성으로 무려 3만 제곱미터 규모를 갖췄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엑스코는 외관적으로 조형미를 비롯한 멋과 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시나 컨벤션, 박람회 등의 여러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엑스코가 랜드마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새로 문을 연 공간이군요. 네, 작년에 열었죠. 오, 여기는 최근에 새로 생긴 공간이라고 하는데 뭔가 전시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동행남이자 일일 큐레이터 엑스코 차역관 경영본부장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뭔가 열리고 있는 거죠? 예, 오늘부터 제20회 대구 국제안경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엑스코가 이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된 지 2001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22살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박람회들이 정말 많은 행사들이 열렸겠지만 더 의미 있었던 것, 조금 더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01년도에 저희들 그 전시 컨벤션 센터를 개관할 때, 이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목적에 맞는 중소기업 박람회를 열었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세계 에너지 총회, 그리고 2015년도에 세계 물 포럼,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개최한 그 세계 가스 총회, 이런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관 이후 대구의 대규모 행사 유치는 늘 파란불. 꼼꼼한 기획력과 우수한 진행력으로 엑스코는 전국에서 가장 바쁜 전시 컨벤션 센터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엑스코가 개관을 한 게 2001년. 그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한 바가 크실 것 같습니다. 예, 2001년에 개관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22년째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난달에 열린 세계 가스총회에서만 보더라도 대경련 발표에 하면은 그 가스총회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4천억 정도로 발표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시회를 통해서 직접 그 시민들께 뭐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네. 총회라든지 이런 그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대구 지역을 찾는 그 외지인들에게 대구의 그 도시 브랜드를 좀 제고하고 숙박이라든지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상당한 그 영향을 끼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할도 굉장히 크지만 또 앞으로 그려나가는 미래도 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엑스코가 시민들에게는 그 아주 친근한 그런 친숙한 그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 기업들에게는 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프로필은 다양한 랜드마크들의 프로파일에 의해 하루하루 다르게 그려지고요. 순수 지역 기업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랜드마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대구의 시간을 동행해온 엑스코. 오늘은 대구의 랜드마크로서 엑스코의 시작과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랜드마크도 도시의 특성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다음번엔 대구 경북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엑스코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모든 도시가 꿈꾸지만 어느 도시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랜드마크, 우리 지역에는 엑스코가 그 뒤에는 지역 기업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 랜드마크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되게 자연스럽게 쓴 것 같은데 네. 랜드마크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이름표 떼는 예능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네.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돌아다니면서 아. 게임을 펼치기도 하고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 헐리우드라는 그 철자, 영화 철자가 네. 각종 재난 상황에서 막 쓰러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무너지고 이럴 때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TV를 네, 많이 맞습니다. 봤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 크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거 아니고요. 예. 도시를 딱 떠올렸을 때 아 하고 떠오르는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엑스코가 지어질 당시가 IMF 이 외환위기 당시라서 최초 시공에는 7개의 건설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하나 둘씩 포기를 하게 되고 그 남은 지분을 화성산업이 흡수를 하면서 시공부터 준공까지 지금의 엑스코가 우리 곁에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네, 네. 더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이러한 도시의 랜드마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지역의 특성이 잘 담겨 있어서 그 도시의 매력을 나타내는 곳이 랜드마크인데 도시를 대표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입지가 좋거나 확실하게 시선을 끌 수 있는 곳, 우리는 이제 그걸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네. 우리 지역 기업이 만든 랜드마크, 다음에는 또 어느 도시 어떤 랜드마크를 만나볼지 기대가 됩니다. 이주영 씨 오늘 잘 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